근데 20, 30대처럼 막 힘든 운동을 하는 건 좀 무리지 않을까요? 항상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무리를 오히려 해라. 예, 무리해라.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니 무리를 하면 어떻게 다치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무리라는 것이 뭐냐면은 나이가 들면 체력도 떨어지고 운동하기도 더 힘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스타트레인 정주호 대표님 만나서 그 이유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부모님이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요새 엄청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네네. 그래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했더니 대표님이 나이 들어서 운동을 더 해야 된다 라는 영상을 네. 보시고 열심히 하신대요. 그래갖고 네. 제가 대표님을 바로 찾아왔는데 네. 왜 나이 들어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나요? 실제로 그 나이가 어렸을 때는 운동을 안 해도요. 우리 근육세포가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키도 성장하고 체중도 좋아지고 여러모로 볼 때 운동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는 건강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건강을 잃게 되는데 그래서 더더군다나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건 뭐예요? 조금 더 죽음으로 가는 어떤 단계를 가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러네요.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생존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을 더 많이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제가 늙어가고 있는데 네. 운동을 하면 그 네. 늙어가는 걸 조금 늦출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늦출 수 있어요. 한 예로 30살 때, 30살 때 친구들 만나면 다들 비슷해 보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60 정도에 만나는 분들은 어떤 분은 부모님 같이 보이고 어떤 분은 자녀처럼 보여요. 왜요? 10년 늙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10년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이 차이는 2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대표님이 나이가 들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 때 이 나이가 약간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때부터는 좀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나이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거는 스스로 주관적인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전보다 체력이 떨어졌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30대 초반에도 있을 수 있고 40대 초반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이긴 하지만 굳이 뭐 객관적인 어떤 증거를 대라 한다면 35살 이후부터 우리의 근육은 매년 1%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지방은 1% 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노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쯤 되면은 이젠 체력이 예전 체력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시면 좋죠. 무조건요. 그렇군요. 제가 딱 지금 만 35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저는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20대 초반에는 뭐 공부를 할 때 밤을 새서 시험 전에 일주일을 밤을 새도 버틸만 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은 아마 밤샘 하루만 해보세요. 어떠세요? 밤새면 한 3일은 더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일주일 동안 밤을 샘을 하고도 주말에 하루만 푹 자면 건강해지면 지금 반대로 하루만 밤샘을 해도 일주일 동안 회복이 안 되는 게 바로 지금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분명히 30대 중반 정도부터는 최소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고 성인병도 그쯤부터 생겨요. 원래는 30대 초중반부터 생기는 게 아니고 네. 대략 40대 중반 후반부터 생기는 게 성인병인데 지금은 일찍 오죠. 그래서 20대에도 성인병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보통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체력도 좀 약해질 거고. 네네. 근데 20, 30대처럼 막 힘든 운동을 하는 건 좀 무리지 않을까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항상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리를 오히려 해라. 예, 무리해라.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니 무리를 하면 어떻게 다치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70대가 20대처럼 무리하면 안 되죠. 70대는 70대에 맞게끔 무리해야 되고 20대는 20대에 맞게끔 무리해야 됩니다. 또한 70대도 5명이 있어요. 5분이 다 체력이 달라요. 그러면 70대임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좋은 분과 약한 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에서 무리가 될 정도로 해야 되는 건데 이 무리라는 것이 뭐냐면은 부상을 당할 정도까지 가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좀 버겁다, 힘들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가는 것이죠. 그거는 위험한 단계거나 부상의 단계가 아니에요. 단순히 체력의 수준을 높여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늘 앉아서 누워서만 계시던 분이 걸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걷기를 하시는 분한테는 걷기가 안 힘들어요. 그분은 뛰어야지 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뛰는 분이 산에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이런 분이 등산하면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무리가 되니까. 네. 이해되셨죠? 네. 하지만 죽진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0부터 10까지라면 정말 10이 죽음의 단계라면 0에 있던 분한테는 1이 힘든 거고 1에 있는 분이 2가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단계에서 한 단계 위의 정도의 체력을 소모할 수 있는 정도로 무리해라. 안전하게. 네, 그런 의미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도 뭔가 약간 주관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정확한 지표, 뭐 심박수면 심박수라던가 뭐 아니면 이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이제 일단 심박수라는 체크가 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신의 심박수를 체크하는 거예요. 경동맥을 체크하는 거죠. 이렇게요. 네. 재보세요 한번. 네. 네. 여기 제가 있나요? 10초를 셀 테니까 여기 성대 안쪽 여기 누르시면 돼요. 네. 10초를 셀 테니까 속으로 세보세요.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10개에서 14개 정도 세야 될 텐데요. 네네, 11개. 11개 정상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10개에서 14개가 정상이거든요. 네. 10개가 안 되는 분은 거의 뭐 마라토너 같이 건강이 좋은 분이세요. 뭐 환영조 선수 같은 예전에 과거의 분들은 아마 한 5번 뛸 거예요. 자, 그럼 14개 이상은 심박도 좀 약한 거죠. 운동이 좀 네네. 필요한 분이고 정상이에요. 네. 만약에 내가 11개 뛰었어요. 그러면 아침마다 11개 뛰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11개 뛰고 어떤 날은 12개 뛸 거예요. 그러면 이거 뛰는 순간 아침에 나서 걷기를 해보세요. 빠르게 걷기를. 네. 그럼 재보세요. 그럼 몇 개 뛸까요? 뭐 한 16개 정도 뛰겠죠. 좀 더 빨리 걸으세요. 그러면 20개 정도 뛸 거 아니에요. 이때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안 했을 때 편안했을 때 안정시에 경동맥 숫자가 11개라면 나의 목적은 2배, 22개 정도 안쪽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20, 30대 정도 된다면 22개를 넘겨야 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 기본적으로 30, 40대다라면 22개 정도에 맞추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뭐 60대, 70대 그러면요. 22개 이하로 정도에서 운동을 최대치를 맞추시면 정말 좋으실 거예요. 그럼요. 심장과 폐 능력이 높아지고 네. 체지방이 감소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심폐 능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고 이것을 통해서 근력 운동도 그런 방식으로 맞춰가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 무산소 운동, 뭐 근력 운동이 네. 있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유무산소 운동을 하시면 돼요. 아, 두 개 다. 당연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고기를 먹을까요? 아니면 채소를 먹을까요? 라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 그 정도로 그럼요. 형편없는 질문이요. 유산소 운동이 뭐예요? 유산소 운동, 산소가 있다는 운동이잖아요. 숨을 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다시 말하면 걷기나 달리기나 이런 것들 또는 탁구나 등산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심장과 폐 능력을 계속 이용하는 운동인데 이 운동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심장을 뛰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유산소 운동 안 하면 사람은 죽어요. 심장을 안 뛰기 때문에. 자, 무산소 운동 뭐예요? 뼈를 기반으로 한 근육 운동이에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넘어지면 낙상이고 기운이 없으니까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되고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30분이라도 중년 이후에 시니어라면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하시면 좋겠고 뭐 20분 걷기 10분 정도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무릎 대고서 팔굽혀펴기라도 좀 하시면 좋겠고요. 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시니어까지는 아니야. 나는 뭐 30, 40대 그러면 무조건 1시간 정도는 하셔야죠. 아, 대신에 운동은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루 걸로 한 번씩. 일주일에 3번 정도나 4번 정도. 매일 하시면은요. 그것도 피로예요. 피로, 과로. 아, 그래요. 업무 과로, 학습 과로만인 것이라 운동도 과로가 있습니다. 네.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 번 하는 것보다는 2번 하는 게 낫고 약간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꼭 그게 아니군요. 운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동 선수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매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굳이 매일 한다면 루틴을 완전히 바꿔서 하는 거예요. 하루는 다리 운동, 하루는 상체 운동, 하루는 유산소 운동 이렇게 나눠서 하지 같은 운동의 근육을 혹사해서 어제 오늘 내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많은 분들이요? 푸시업을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어저께는 20번 했으면 오늘 30번 한다 뭐 그쵸. 내일은 35번 그러면서 되게 만족감을 또 느끼거든요. 아, 내가 그러면- 매일 했어. 이렇게 동그라미 그렇죠. 치면서. 그럼 몸이 회복할 시간을 근육이 성장할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운동을 하면은 24시간 정도는 영양 섭취와 쉼을 통해서 근육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말 그대로 근력 운동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다음 날은 유산소를 하고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는 해도 괜찮은 건가요? 베스트죠. 아, 베스트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의 주안점은 근력 운동의 필요를 주로 말했기 때문에 네. 근력 운동은 주 3회 하시고 유산소 운동은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날 하시거나 또는 유산소 운동은 매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 한 번 운동을 할 때 몇 네. 시간 딱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제한이 있나요? 있을 수 있죠. 딱히 정해놓은 것이 있진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주 3일 운동해요. 1시간씩. 그러면 한 달에 어떻게 돼요? 12일 운동하게 되잖아요. 4주니까요. 그렇죠. 네. 12일이면은 한 달에 결국 매번 1시간이면 12시간이에요. 한 달에. 네, 네네. 뛰어난 천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루에 12시간 운동하고 한 달 동안 운동하지 않는 것과 아,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그렇죠? 네. 매주마다 주 3회에 1시간씩 해서 결국은 4주 동안에 네. 12시간 운동한 것과 아니 얼마나 시간도 아끼고 효율성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 질문 해드릴게요. 밥을 그냥 하루에 한 달치를 다 드세요. 너무 간단해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배고프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근데 뭐가 문제가 돼요? 그분의 건강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건강하려면은요, 그럼 띄엄띄엄을 통해서 내가 회복하고 다시 성장하고 회복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루에 운동 다니는요,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야 뭐 3시간도 할 수가 있지만 3시간, 4시간 하는 것도 나눠서 합니다. 왜냐면 몰아서 하면 과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한두 시간씩 나눠서 하게 되는 것처럼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평균 2시간 이내 정도만 하시면 되세요. 그 이상 하시게 되면은 일단 몸이 지치고 힘들어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관절에 문제가 생기거나 연골에 문제가 생기거나 네. 이런 일들이 또는 인대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있잖아요. 운동 많이 하면은요. 하루에 뭐 등산 5시간 하면 한 며칠 못 가잖아요. 다리 아파가지고요. 그쵸. 그러니까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동은 과유불급 너무 욕심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안정적으로 평생 할 거예요. 평생. 그렇죠. 몰아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사실 이 운동 시간을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하게 운동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또 그냥 밤에 좀 퇴근하고 와서 좀 여유 있게 운동을 하는 게 좋은지 네. 또 근데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또 늦게 하면 또 안 좋다고 그러고 운동하기 제일 좋은 시간은 언제인가요? 저는 그런 질문하는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발 아무 때라도 운동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체로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하세요 그럼요. 아유 저는 사실 밤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군요. 이런 말을 하고 그쵸. 저녁에 운동하세요 그러면 저는 사실 아침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안 되겠고 이런 뭐든지 피해 나갈 구멍을 만들어. 운동은 네. 무조건 할 수 있는 시간에 하시고요. 대신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운동을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운동을 끼워넣지 마세요. 내가 일할 거 일하고 공부할 거 공부하고 친구들 만날 거 다 하고 나면 운동을 넣으려면 자리가 없어요. 결국 시간 넣어놨다고 치우게 돼요. 그래서 운동 시간을 맨 먼저 우선으로 하세요. 그래서 운동 시간을 정하고 직장 다니시고 네. 운동 시간을 정하고 학교를 다니면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지만은 학교 시간과 그 다음에 또 직장 생활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으로 넣은 거죠. 그럼 친구가 약속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운동 시간 전으로 하면 돼요. 근데 친구가 안 된대. 그럼 만나지 마세요. 그러면 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어떤 근육을 좀 가장 신경을 쓰면 될까요? 실제로 근육은 여러 분포가 있잖아요. 지금 아나운서님도 근육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육질은 좋다. 그래요? 네. 약간 무슨 고기 등급 판단하시듯이 지금 부위별로 지금 네. 있는데 네. 대체로 어디가 좋냐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육에서도요. 소근육이 아니고 대근육이 좋아야지 건강해집니다. 대근육. 그러면 간단하죠. 몸에서 큰 근육이죠. 이런 소근육이 아닌 이런 데 작은 마디 근육이 아닌 큰 근육이 어디 있을까요? 대체로 가슴이나 등이나 허벅지에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쪽이 바로 허벅지예요. 뭐 등이라고 볼 수 있지만 등에도 세세하게 갈려있기 때문에 한 단위로 보면 허벅지가 가장 커요, 근육은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길러야지만이 기본적으로 원동력이 생길 수 있는 발전적인 에너지가 생겨요. 네. 또 하나, 허벅지 근육이 생겨야지만이 그래도 걸을 수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걸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신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허벅지는 어찌 말하면 기초적인 체력의 발전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요 선생님 이게 나이대별로 조금 추천하시는 운동도 따로 있나요? 특별히 없습니다. 뭐 예전에 제가 좀 더 어렸을 때 나이대별로 운동을 이렇게 칼도 썼는데요. 네. 이건 나이대별로보다 그분의 건강한 체력이나 그 건강 지수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0인데도 이미 벌써 몸이 이렇게 노인처럼 된 분이 있고 네네. 나이가 60인데도 젊은이 못지않게 건강한 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태어난 나이의 주기로 따질 수가 없고 이분의 건강 나이로만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네. 운동의 맥락만 이해하시면 돼요. 3가지. 하나가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걷거나 달리기, 등산하기, 마지막 유연성을 만드는 스트레칭. 이 3가지만 반드시 나이가 20대건 60대건 80대건 하시면 되고요. 네. 분배는 1대1, 1대1. 만약에 1대1, 30분이면 10분, 10분, 10분. 1시간이면 20분, 20분, 20분. 쉽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근육을 더 만들어야 돼. 그러면 유산소를? 만약에 뭐 여기서 1시간 한다면은 유산소 10분, 그다음에 스트레칭 10분, 나머지 40분을 근력 운동하시면 되고. 네. 난 유산소 능력이 더 필요해. 심폐 능력. 그럼 거기를 40분 하고 나머지를 10분 한다든지. 나는 몸이 뻣뻣해. 그러면 유연성을 더 늘리고 나머지를 좀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약간 비율의 배분만 좀 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강도를
자신의 체력에 맞게, 나이에 맞게 아니에요. 네. 체력에 맞게 하시면 돼요. 운동도 많이 안 해봤고 네. 그다음에 조금 뭔가 몸이 조금 막 움직이기 좀 힘들더라. 그러면 가장 좀 간편하게 좀 할 수 있는 운동도 있을까요? 이거는 좀 사실 제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로 만나서 어느만큼 몸을 못 움직이는지 얼마만큼 몸이 불편한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이거 뭐 그냥 들은 대로 그냥 이렇게 하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아, 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기어 다닐 정도로 안 하시는 분이면 앉아 다닐 정도 하시면 되고요. 앉아 다닐 정도면 걸어 다닐 정도, 걸어 다닐 정도면 뛰는 정도로 만드셔야 되는 거니까 네. 항상 출발은 뭐냐면 이분의 현재 상태에서 하던 것보다 한 단계 위에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만 가시면 돼요. 그게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늘 걷기만 했어요. 이런 분에게는 다음이 뭐예요? 계단 오르기 하세요. 동네 언덕이 있는 작은 뒷산이라도 올라가세요가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선생님, 제가 오늘 정말 운동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네.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라. 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붕대를 맸어요면요 왼팔 운동하시면 돼요. 다리 멀쩡하잖아요. 다리 운동하시면 돼요. 걷기 하시고 런지 하시면 돼요. 네. 만약에 넘어져서 사박성으로 무릎이 좀 까져가지고 다리를 못 걸어요. 목발 짚어요. 그럼요 무릎 대고서 푸시업이라도 하세요. 왜냐면은 내가 어딘가가 약간 문제가 되어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몸의 일부 중 하나인데 나머지 부분들이 하루 이틀 계속 방관할수록 더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일반인은 물론이고 병원에 누워 계신 환자들도요 무조건 병상에서 나와서 운동하라 해요. 기존 중이가 병원에 누워있으면요 누워있다가 환자가 더 돼요. 허리가 더 아프고 몸이 더 아프고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기어 나올 힘만 있으면 나와서 운동하십시오. 이유가 없습니다. 비가 와도 운동, 더워도 운동, 추워도 운동, 바빠도 운동, 심심해도 운동, 무조건 운동입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운동할 때 핑계를 많이 대거든요. 네. 내일은 뭐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너무 일이 고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핑계 대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핑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